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보데 글림트 간의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4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보데 글림트는 노르웨이 1부 리그인 엘리테 세리엔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의 최강팀으로서 보데 글림트는 노르웨이 엘리테 세리엔에서 최근 5시즌 동안 4번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노르웨이 내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객관적인 팀 전력 면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보데 글림트보다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20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팀이지만, 보데 글림트는 이번 시즌 UEFA 유로파 리그에서 SS 라치오, FC 포르투, 베시타시 등 자신들보다 더 강한 전력의 팀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면서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로서는 아무리 유로파 리그에서는 성과가 좋다곤 하나 결코 쉽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주에 있었던 유로파 리그 4강 1차전 보데 글림트와의 경기에서도 토트넘 하스퍼는 3대1로 큰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하스퍼의 유로파 리그 결승 진출 가능성과 우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한 경기에 시즌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의 팀 전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팀의 캡틴이자 핵심적인 자원인 손흥민 선수가 최근 부상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상당히 컸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오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탄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기, 이브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디안 클루셉스키, 브라논 존슨, 도미닉 솔랑키, 히샬리송 선수까지 결국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그야말로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티셀 선수를 벤치로 내리면서 교체로 나와서 간간히 좋은 폼을 보여줬던 히샬리송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시켰고,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부상 공백은 부상에서 회복된 디안 클루셉스키 선수가 자리를 메우면서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으로 이번 보데 글림트 원정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보데 글림트의 경우에도 부상 문제로 인해 완전한 주축 라인업을 꺼내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유리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보데 글림트를 상대로 꽤나 장거리의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인데다 인조 잔디로 이루어진 구장의 상태와 비가 오는 날씨 등 여러가지 환경적인 조건에서 상당히 낯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약체팀인 보데 글림트를 상대로 전혀 우위를 잡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력이 나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보데 글림트에게 전반전 볼점률이 33대 67, 슈팅 숫자 면에서도 4대 6으로 밀릴 정도로 기본적인 경기 스탯들은 모조리 열세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꽤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토트넘 하스퍼만큼이나 홈팀 보데 글림트의 경기력도 굉장히 신통치 못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보데 글림트에게 대부분의 볼 소유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수비 지역에서는 그래도 위험 지역까지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압박들이 들어가면서 보데 글림트에게 거의 슈팅 찬스를 내주지 않았고,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와 보데 글림트 양팀 모두 거의 슈팅을 주고받지 않는 재미 자체는 상당히 떨어지는 서로 간의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양상은 사실 2골 차로 앞서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결코 나쁠 것이 없었고, 토트넘 선수들도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템포를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볼 소유에 더욱 초점을 두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2분 히샬리송 선수가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뒤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것이 수비수의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고, 전반전 13분에는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의 크로스가 브레너 존슨 선수의 바로 앞에서 차단이 되면서 찬스가 막혔으며, 전반전 22분 페드로 포로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통해 유효슈팅 찬스를 만든 것이 토트넘 하스퍼의 몇 안되는 찬스들이었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키 반더벤 선수가 전반전 18분 특유의 빠른 발을 통해 보데 글림트의 롱패스를 차단하는가 하면, 전반전 30분에는 보데 글림트의 프리킥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골키퍼 및 수비수들이 좋은 폼을 보이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보데 글림트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 0이라는 결코 나쁘지 않은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이고 2골 차이로 리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상황이 왔을 때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부상이 꽤나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전반전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측면 공격수로 나선 브레논 존슨이나 히샬리송 선수가 측면을 후벼파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지 못하면서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에게 큰 위협을 가하지는 못했고, 볼을 잡았다 하면 휘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전혀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베이스로 지키는 축구를 했지만 축구 경기에서 90분 내내 지키기만 하는 축구는 언젠가는 결국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베이스의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한 번씩은 짜임새 있는 역습을 통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이 훨씬 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퀄리티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잡아내는 과정이 바로 그러했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한 수 아래 상대인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도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공격력이 완전히 상실된 수비적인 축구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은 오늘도 굉장히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에 돌입을 해서도 여전히 보데글림트에게 대부분의 볼 소유권과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실점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등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경기 분위기가 후반전 초반에 조성이 됐는데 이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존재감이 없었던 히샬리송 선수를 마티스텔 선수로 교체하는 등 빠르게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63분 코너킥 상황에서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의 헤더 패스를 받은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침착하게 볼을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득점을 통해 1대0 합산 스코어는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확정짓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69분 이번에는 페드로 포로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것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보데글림트에게 합산 스코어에서 무려 5대1로 앞서는 득점을 터뜨렸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보데글림트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달성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로서는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이후 무려 6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또다시 결승전에 올라서게 되면서 우승 도전에 나서게 되었고 결승 진출 자체도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이후 4년 만의 일인 만큼 이번 토트넘 하스퍼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은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게나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나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평생 무관이었다가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된 해리 케인 선수가 첫 우승을 따내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를 통해 오랜 무관의 한을 푸는 우승 트로피를 따냈으면 좋겠고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발휘를 해낸다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 진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해내는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